아라리 사람들. (2026년 1월) 통권 제347호 발행일 2026년 1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청 기획관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24 자치 소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이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정선군민.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신청기간 2025년 12월 22일에서 2026년 1월 31일. 이후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간 2026년 2월에서 202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식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카드,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통장 개설 불가 시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미사용금액 소멸. 지급 절차,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주민, 실거주 및 자격 확인. 대상자 심해 확정 매월 20일 전후. 기본소득 지급 매월 말일.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정선군청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5개 권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권역에서만 사용 가능. 연매출 30억 미만. 정선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생활권, 읍, 면. 1권역, 정선읍. 2권역, 고한읍. 3권역, 사북읍. 4권역, 신동읍. 5권역, 화암면, 남면, 북평면, 열양면, 임계면. 예시일 1권역에서 4권역 거주자는 타읍면에서 사용 불가. 예시 5권역 거주자는 화암면, 남면, 북평면, 열양면, 임계면에서 사용 가능. 예외 농협 하나로마트, 면단위 지역 5권역만 사용 가능. 정선군 전체 5개 권역 사용 가능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신청 및 지급.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인,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지급,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2월 말 지급. 단, 신청 후 90일간 사이에 신규 거주자는 실거주 확인 후 3개월치 합산 지급. 미신청 시 소급 지급 불가. 기존 거주자. 주민등록일 전입일 2025년 10월 19일. 이전. 신청일 2025년 12월 15일에서 2026년 1월 31일. 지급 시점 2026년 2월분부터 매월. 신규 거주자. 주민등록일 전입일 2025년 10월 20일에서 12월 31일. 신청일 2025년 12월 15일에서 2026년 1월 31일. 지급 시점 2026년 4월부터 매월. 2월에서 4월분 지급 이후 매월. 신규 거주자. 주민등록일 전입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2026년 2월 1일에서 연중. 지급 시점 2026년 5월부터 3월에서 5월분 지급 이후 매월. 대리신청. 미성년자, 피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대리신청 및 수령. 미성년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기 입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본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확인사항, 신분증. 대리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증명관계서류, 기타 증빙서류. 확인사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증빙서류는 사전에 해당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부정수령, 유통처벌 및 환수조치. 부정수령, 부정유통, 즉시 환수 및 지급정지,
제재부과금 부과. 부정수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령 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령하는 경우 부정유통 현금화, 중고거래, 제3자 이전 등 가맹점 부정유통, 가맹점 허위 등록, 차별대우 등 처벌,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2천만 원 이하. 지급정지, 타 지역으로 전출,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치료감호 시설 수용, 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사망, 국외 이주 등. 지급불가 및 예외사항. 장기국외 체류자. 지급불가 사항.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불가. 예외사항 없음. 군인. 지급불가 사항. 병역 의무자 지급불가. 예 정선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에서 병역 이행 시 지급불가. 예외사항. 정선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지급 가능. 대학생. 지급 불가 사항, 방학기간에 한하여 지급 최대 6개월. 예외사항, 정선군에서 통학 시 지급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에 한함. 직장인. 지급 불가 사항, 정선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정선군의 근무를 하나 타 지역에 숙박할 경우 지급 불가 타 지역 출퇴근자. 예외사항, 정선군의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근무하나 숙박을 정선군에서 할 때 지급 가능. 요양시설 입소자. 지급 불가 사항, 인지능력이 없고 무연고자일 경우 요양복지시설장 대리신청 및 수령 불가.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예외사항, 인지능력이 없고 무연고자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 지급 가능. 인지능력이 없으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불법 건축물 거주 불가 건축물. 대상 건축물,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휴게용 쉼터 등. 지급 불가 사항, 10월 20일 이후 전입자, 지급 불가. 예외사항, 10월 19일 이전 전입자, 지급 가능 실거주자 중 취약계층에 한함. 외국인. 원칙, 외국인은 지급 불가. 예외사항. 1.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훈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가능. 2.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또는 난민인정자 F-2-4, 가, 건강보험 훈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지급 가능. 3.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지급 가능. 다시 찾은 일상회복. 다시 뛰는 자원봉사. 2025 정선군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자원봉사자 격려, 화합의 장마련.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 장기복는 지난 12월 23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5 정선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는 정선군 기관,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및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유공 자원봉사자 시상, 대회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즐겁고 신명나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개인 및 단체 등 총 35명이 자원봉사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정선순환 전문이용소방대, 사부급자율방범대, 해병대정선군전우회, 정선군모범운전자회, 가족봉사단 화랑가족팀, 정선읍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29명의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총 51명에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칭호가 부여됐다. 자원봉사 활동 5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21명에게는 동장이,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13명에게는 은장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1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온 8명에게는 금장이 수여됐으며 2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10명에게는 최고 칭호인 봉사왕이 부여돼 자원봉사자들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연대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걷는 순간 완성되는 겨울 여행, 아우라지 섭다리. 고요한 물길 따라 이어지는 하얀 겨울 산책로.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이자 뗏목으로 널리 알려진 정선 열양면 아우라지에 오래된 전통을 이어온 아우라지 섭다리가 설치되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우라지 섭다리는 겨울철 강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만 설치되는 계절다리로 과거 주민들이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이동 통로를 만들던 생활문화에서 유래했다. 올해 설치된 섭다리는 길이 120m, 폭 1.5m 규모로 통나무와 소나무, 솔가지, 흙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섭다리는 겨울철 주민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동시에 정선의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는 시기에는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겨울 아우라지의 풍경이 수묵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도 관련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방문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우라지의 역사, 정선 아리랑 등 정선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리왕산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등 주변 관광지 또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우라지는 열양면 열양리에 위치해 있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 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생지의 한 곳으로서 열양면 구절리의 송천과 임계면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리고 있다. 독자마당. 강원도의 세시풍속. 서덕웅 아라리 명예기자. 아득한 옛날 강원도는 예맥의 땅이었다. 예맥의 성품과 생활을 중국의 역사 기록 쿠안서는 예맥 사람들은 성품이 몹시 어리석고 욕심이 적으며 산천을 소중히 여기고 산천마다 경계를 짓고 이웃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일가끼리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많았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범을 신으로 모시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낸다. 이 기록으로 보아 강원도 사람의 옛 선조들이 어떤 몸가짐과 생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욕심 없는 강원도 사람들은 예맥 시대의 몸가짐과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성품은 산이 많은 지세의 생활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범이 무서워 범을 받들어 모시던 예맥 사람들의 후예답게 강원도 사람들은 산천과 바다를 두려워해서 바닷가에서는 선앙굿을 하고 산간지방에서는 선앙 제사를 올렸는데 그것들은 아직도 서민의 종교의식으로 남아있다. 강원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바깥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뒤처져서 전통문화의 색채를 짙게 간직하고 있어 아직도 고성에서 삼척군을 잇는 영동지방의 포구마을에서는 아직도 3년, 5년마다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비는 선앙굿을 벌이고 있고 태백산맥의 한가운데 마을마다 선앙당을 세워 음력정월 보름이나 따로 날짜를 정해서 선앙당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음력정월 초하루가 되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혀서 세배를 다니게 하고 떡국을 비롯한 세찬을 장만해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설날이 지나고 대보름이 오기까지는 놀아야 하는 날이 많다. 새해를 맞는 첫 쥐날에 일을 하면 쥐가 모든 곡식을 축낸다 하여 여러 일을 제치고 쉰다. 첫 소날에는 어떤 연장이거나 가지고 일을 하면 소가 병이 난다는 민담이 있어 놀고, 첫 호랑이 날에는 호랑이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려고 놀고, 첫 용날에는 한 해 동안 비가 잘 오게 해달라고 놀고, 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뱀날에도 논다. 첫말날은 탈 없이 나들이를 하기 위해 놀고, 첫 닭날은 여자들이 바느질을 하면 손이 닭다리처럼 튼다고 하여 놀고, 첫 원숭이 날에는 구설수를 피하려고 쉬고, 첫 돼지 날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논다. 여기에는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한 해의 여러 일을 설계하며 푹 쉬라는 뜻과 함께 매사에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날과 추석 같은 날들이 고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는데
양력을 처음 도입된 시기는 1896년 1월 1일 고종 32년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예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음력 또한 금지한 것이 아니었기에 당시의 백성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사용하여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은 음력의 설을 세었다. 양력설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후부터였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문화의 순환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으로 설날과 같은 세시명절마저 억압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을 구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구정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설이 아닌 오래된 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없애려는 일본의 흑심이 담겨 있는 단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무렵이면 떡방앗간을 폐쇄시켰고 새 옷을 입고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양력설에 쉬는 풍속은 계속되었으며 1949년 6월 4일에 양력설을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1950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설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가정에서는 양력설을 지내는 풍토도 생겨났으나 이후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985년 음력설이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이 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양력설인 1월 1일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후 지금까지 새해 첫날 1월 1일 하루와 민속의 날 3일이 정식 공휴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우라지 정신, 큰 사람을 꿈꾸자. 장영기 아라리 명예 기자. 인류의 문명은 강과 함께 사실 시작되었다. 강이 없었다면 문명도 없었다 라고 단언할 만큼 강은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였다.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킨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세계 3대 강으로 유명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강과 양쯔강은 농업과 정착 생활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 시작의 무대라 할 만한 한강이 우리나라에 있고 강원도 정선에는 아우라지 강이 있다. 정선 민요에 나오는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오,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아우라지 강은 송천과 골지천이 합류하여 아우라지 강을 이룬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처럼 거창한 강은 아니지만 강이란 크고 작음의 그 명성이 있지 않다. 필자가 오래전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첫 번으로 가는 성지 순례이었기에 큰 설렘과 기대가 있었다. 들뜬 마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여행길에 요단강 앞에서 가이드가 하는 말,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이스라엘의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와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흐른다. 거창하게 생각했던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너무도 작은 우리 동네 샛강 정도의 좁은 강이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건기시에는 보폭으로 성큼 건너뛰면 될 만한 개울 정도였으니 거기에 비하면 정선의 아우라지는 큰 강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 거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의식을 베풀었다.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그들의 초기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베드로의 집터, 가버나움 해당, 갈릴리 호수가 중요 유적지로 그곳에서 순례객들은 세례수로 쓰려고 요단강물을 떠가고 호숫가에서는 일명 베드로의 고기로 식사를 하며 오래된 역사를 되씹고 재현한다. 요단강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강이 된 것이다. 어떤 공간적 장소를 흠모할 만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장소 자체가 아니다. 그 장소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신, 숨결이 강의 크기보다 그 장소에 대한 감정이 담긴 기억, 추억, 이야기로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선아, 보고 싶다. 국민고향 정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그 언어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탈지어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하고 아우라지 처녀, 총각의 내러티브가 살아 다시 숨쉬는 고장을 만들 때 전 국민이 보고 싶어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다시 강가로 가보자.
소양강과 홍천강이 합류하여 북한강을 이루고 평창강과 섬강과 달천, 청미천의 강들이 모여 남한강을 이룬 뒤 이후 남한강과 북한강이 각각의 경로를 따라 흐르다가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만나 그 다음은 한강이 되어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열거된 수개의 강과 천들이 다른 강들과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며 자신이 사라짐이 아니라 더 커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한강은 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다로 하나 되는 초월 정신이기도 하다. 한자로 바다 해자는 어미모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품어 안는 게 어미이고 아우름이다. 아우라지 정신은 큰 사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으로 더 넓은 세계로 합류하면서 서해로 흘러가는 인생 순례 같은 삶을 교훈해준다. 2026년 새해에는 큰 뜻을 품고 대인으로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힘차게 달려가 보자. 몽유도 언도. 시인 전윤호. 안개 속 헤매다. 환갑했겠니. 복숭아꽃 만발했다. 등짐 내리고 신발 벗으니 집과 무덤이 하얗게 온통 꽃밭이었다. 시냇물 한 줄기 가슴 지나가고 벼랑 아래 문 열린 빈집 한 채. 새날엔 가난한 세월 잊고 따숩게 지내라고 맷비둘기 다그치며 울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덕담을 나눕니다. 그만큼 앞날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정선의 옛 이름은 도원입니다. 이름답게 새해엔 그저 따숩게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저자 박지원과 고미숙 사이에서 나의 시공을 건너온 독서 경험. 글쓴이 리우 앤 아우라지 독서회.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은 내가 대학원생이던 2008년 중국 문인들의 여행기를 탐독하던 시기에 우연히 만난 책이다. 2003년 초판 발행 이후 인문학 비평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책은 고전 평론가 고미숙이 당시 소속된 연구 공동체 수유 플러스 너머의 지적 에너지가 응축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사마천의 자취를 따라 여행을 하며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과 세계 인식을 낳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있었고 여행과 지식인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한창 매료돼 있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조선의 문인이 청황제의 열하 행차를 따라가며 적어 내려간 열하일기는 자연스럽게 내 시선을 붙잡았다. 무엇보다 조선인의 눈으로 본 열하라는 지점은 신선했다. 어느 순간 책을 읽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만들 정도로 박지원의 시선과 감정은 직접적이고 솔직하며 당대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고미숙의 책은 바로 그 박지원의 시각을 매개로 방대한 분량과 파격적인 문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원전 열하일기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지극히 생동하는 지적 여행으로 되살려낸다. 흥미로웠던 것은 저자가 박지원에게 거의 반했다는 수준의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기질, 비판의식, 사유의 깊이, 자유로움에 대한 고미숙의 찬탄은 때때로 인간 박지원을 예찬하는 에세이에 가까울 만큼 감성적이다. 그의 초상화를 통한 관상까지 언급한다. 이런 강한 애정은 독자에게 양면적인 감정, 때론 공감, 때론 거리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고미숙의 해석이 얼마나 치열하고 사유적이며 동시에 감정의 반응까지 숨기지 않는 솔직함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미숙이 열하일기를 웃음과 역설이라는 렌즈로 읽어낸 방식이다. 그는 박지원을 경계를 넘나드는 노마드적 지식인으로 재정의한다. 박지원은 조선의 질서를 바깥에서 낯설게 보기 위해 중국 문명과 조선의 구조적 문제를 유머와 풍자의 언어로 풀어낸다. 그는 여행을 통해 세계를 바꿔보려던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유의 힘을 믿던 인물이었다. 고미숙의 분석은 그 사유의 역동성을 시공간을 초월한 유쾌함으로 번역해 우리에게 건넨다. 무엇보다 이 책은 프로의 여행기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경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공부와 사유가 움직이며 기록하는 여정이다. 그 점에서 나 또한 공감할 수 있었다. 사마천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지적 열정이 동반된 여행이 어떤 감정과 통찰을 낳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해석한 열하일기는 단순한 고전 해설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지식인이 타자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에 대한 재해석이자 공부의 여행기로 읽혔다. 돌이켜보면 이 책은 나로 하여금 고전을 현재의 언어로 읽는 법을 배우게 한 첫 책 중 하나였다. 박지원이라는 인물 속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의 열정과 고민을 보았고, 고미숙이라는 해석자를 통해 그 고민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저자가 정선 조동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우연이다. 열알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은 내가 겪은 시간의 거리, 학문적 관심, 개인적 여행 경험까지 모두를 소환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다시 펼쳐보아도 여전히 유쾌하고 예리하며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진 책이다. 나와 타자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나 박제된 고전의 숨결을 불어넣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와와기자단 08 정선군 여성들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기념 대대적 캠페인 전개. 김지연 정선군 와와기자, 열양면.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추는 세상을 만들자. 2025년 11월 27일 오후 2시 정선 장터 주변에는 흥겨운 가락을 뚫고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정선군 여성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 펴졌다. 아라리 가족 성상담소 소장 김영아는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을 맞아 이날 정선읍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 참가 여성들은 정선 파출소에서 출발해 정선 5일장을 지나 정선읍 일대 2km를 행진하며 정선 군민들이 폭력 없는 안전한 정선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호소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11월 25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기념행사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모든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 전 세계적으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시위,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정선군도 매년 여성폭력 추방 주간 동안 거리 캠페인과 여성폭력 근절 홍보 활동을 통해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행사에는 정선군 가족행복과 정선경찰서,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군협의회, 와와 군민참여단, 와와 기자단,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선군 재향군인회, 제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등 관내 10개 단체가 함께 참여해 여성폭력 스탑을 외치는 전 세계의 움직임에 한 걸음을 더했다. 지난한 여성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듯 이날 내린 비와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였지만 굳게 내딛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행진의 종착역인 정선군청 앞에서는 관계자들이 나와 참가 여성들의 손을 한 명 잡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얼었네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겨울의 언 땅을 녹이듯 여성폭력이 멈추지 않는 동토에 새 봄을 가져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라는 말로 여성운동의 발걸음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가족치료의 선구자인 버지니아 사티어의 자존감 선언 나는 나다의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가해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거리행진을 마친 모두의 얼굴엔 오늘의 외침을 묵묵히 이어가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진 설명 아라리 가족성상담소는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 정선읍 일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알쓸세잡 20일 연말정산, 성인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해가 바뀌면 근로소득자는 작년 발생소득의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 제출용 자료를 챙기기 시작한다. 이때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라 한다.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들이 지출한 보험료 등의 15%, 12%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을 가장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추정해서 가장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가장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성실신고 대상자나 성실신고자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 대학생 자녀에게 들어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자녀명의 기부금에 대해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을 1에서 2년 다니다 군대를 가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0세를 넘긴 자녀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1인당 150만 원씩 정액으로 차감되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도 받지 못할까? 아니다. 세법에서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만 100만 원에 미달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심지어 의료비는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소득이 있는 가족을 위해 대신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픈 가족에게 사용한 지출 비용을 공제하는데 나이는 무슨 소용이며 설사 소득이 있는 사람의 병원비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부담을 문제 삼기란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금은 소득 100만 원 미만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소득과 연령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이 20세를 넘긴 자녀의 경우 소득만 없다면 의료비와 교육비는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고 자녀의 기부액도 소득자인 부모가 대신 내준 걸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도 부모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인으로 받는 급여가 발생한다. 학비를 내고 바로 군대를 가게 되어 그 해에 군인으로서 받게 된 급여가 500만 원이 넘으면 혹시 소득 제한에 걸려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할까 걱정일 수 있다.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이나 의무경찰이 받는 급여는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또한 재학 중 휴학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하기 전에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취업 이후 발생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부모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가 받아야 한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25. 마을 이름 용산으로 남은 우룡산 아기장수 이야기. 이학주 한국문화 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화로가의 추억, 옛 이야기. 옛날 아주 옛날이었어. 여기 하동에 아기 장수가 살았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삼촌은 사랑방 화로가에서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조카에게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화로에는 감자 몇 개가 익어가는 중이었지요. 감자 익는 냄새는 참 달콤합니다. 화로에서 익힌 감자는 유난히 분이 넘칩니다. 모락모락 나는 김은 눈으로 보는 맛이지요. 그렇게 감자가 익기를 기다릴 때 삼촌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삼촌은 도깨비며 귀신이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고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맛깔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요?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우리는 이야기를 빨리 이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부부가 결혼은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 삼촌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동 임계면 물레이리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마을 뒷산 범바위 잔등 밑에서 아이 낳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이 40이 훨씬 넘은 아내의 몸에 태기가 생겼습니다.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몸속의 아기는 10달, 아니 10세 달이 되어서야 태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난 지 닷새 되는 날이었어요.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 부부는 잠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아기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글쎄 아기가 나무 위에 있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얘야,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어서 내려와라. 아기는 그 말을 듣고는 껑충 뛰어서 부모 앞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웃새모기에 갔다 왔어요. 기절할 노릇이었어요. 글쎄 태어난 지 닷새 된 아기가 말도 잘하는 겁니다. 부모는 겁이 났습니다. 옛날부터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삼족의 친인척까지 멸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부부는 결국 아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 파치든 가마니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가마니가 들썩들썩하더니 얼마 지난 후 아기는 죽었습니다. 아기가 죽은 다음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용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마는 아기 장수가 태어난 집 부근에서 며칠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건너편 용골 쪽으로 뛰어가서 가파른 산꼭대기로 올라가 길게 울음을 울었습니다. 아기 장수를 태우고 훈련을 하려 말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기가 죽었으니 말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용마는 그만 산에서 곧장 물이 많이 고인 소의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용마가 빠져 죽은 소를 용소라 불렀고 용마가 올라가 울던 산을 우룡산이라 했으며 그 마을을 용골이라 했습니다. 아기 장수가 훈련하던 바위가 하동 우세목이 조개봉 아래 있는데 그 바위에 아기 장수의 발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바위는 장수바위라 부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우룡산은 훗날 우렁산, 으릉산, 위령산 등으로 불립니다. 1911년에 출간된 조선 지지자료에는 위령산이라 표기했고 월탈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골도 조선 지지자료에 나오는데 지금은 용산리가 되었습니다. 조개봉은 조개 껍데기가 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장수바위 탐방, 우룡산 약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자라는 내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장수바위를 확인하려 탐방했지요.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곳까지 갔습니다. 정말 장수바위는 그곳에 있었고 바위 위에는 아기 장수의 발자국 여러 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수바위가 삼촌의 옛 이야기 증거로 남았습니다. 전설의 증거물이지요. 용마가 슬피 울면서 흘린 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어. 삼촌은 이야기 뒷말도 잊지 않고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우룡산에는 그때 용마가 소에 빠져 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샘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이 흘러내리는 물을 약물이라 합니다. 온갖 피부병을 낫게 하고 위장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사람들은 매년 옷이 오르거나 옴이 오르면 그곳에 가서 약물에 씻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약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물은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서 약물이 가진 특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약물은 그 자체로 신비이지요. 일제의 쇠말뚝. 일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다니면서 쇠말뚝을 받거나 땅을 파서 산의 혀를 잘랐습니다. 훗날 아기 장수가 다시 태어나고 용마가 살아나서 일제에 대항하는 기운을 아예 막고자 했습니다. 야, 그 말뚝 밑에 녹은 조금 쓸었는데 빠지지는 않더라, 야. 그곳에 가보았던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분을 토했고 아기 장수가 다시 태어나서 일제를 혼내주었으면 했습니다. 우룡산은 아기 장수의 전설을 알고나 있는 듯 가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기 장수 이야기가 가진 대력. 아기 장수 이야기는 전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서 광포전설이라 합니다. 우리 정선 고을에도 여러 마을에서 이야기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장수 이야기에서 아기 장수는 대개 죽습니다. 춘천시 조양일이 밭지리의 전치국 설화처럼 간혹 하늘로 올라가고 나중에 마을의 신으로 좌정하는 사례도 있지요. 이런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그럼 아기 장수 이야기에서 아기 장수는 누구일까요? 왜 사람들은 아기 장수 이야기를 할까요? 아기 장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세가 비리와 불합리로 얼룩져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옛날 군주주의 시대에는 대놓고 항거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불합리한 세상을 합리적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기를 이야기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비리에 물들지 않은 아기 장수를 개혁의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에 이야기에서 아기 장수는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지요. 과연 이야기 전승자의 낙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진 설명 하동에서 본 용골과 우룡산 전경, 장수바위.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25. 옥수수 범벅. 이현주 정선맛 연구회 회원, 동광식당. 강원도 하면 을의 강냉이와 감자가 먼저 떠오른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옥수수는 단순히 허기를 채워주는 식량 그 이상이었다. 여름엔 갓 쪄낸 구수한 맛으로, 겨울엔 펑펑 터지는 튀밥으로 곁을 지켰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옥수수 알을 까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 알을 다 털어낸 옥수수대는 다시 아궁이 속 땔감이 되어 방을 태워주곤 했다. 옥수수 범벅은 들어가는 재료는 소박해도 만드는 과정엔 제법 긴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다. 옥수수 알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주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우리네 부모님을 닮았다. 예전에는 팥을 불리고 첫 물을 비워내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요즘은 냉동콩을 활용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조리법은 조금 간소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 엄마는 명절이나 생일이면 어김없이 옥수수 범벅을 해주셨다. 이제는 내 딸이 그 맛을 그리워하며 말을 건넨다. 어느덧 할머니가 된 나는 어머니가 주셨던 그 사랑을 담아 이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손녀를 위해 솥앞에 선다. 옥수수가 톡톡 터지며 익어가는 소리에 가족의 행복이 함께 연그러간다. 옥수수 범벅. 재료. 말린 옥수수알 2컵, 쌀1분. 냉동 삼색콩 1컵. 유슈가 1티스푼, 소금 2티스푼, 설탕 3티스푼. 물 1800ml, 옥수수 양의 5배. 1. 옥수수 알을 한 번 씻어 물을 붓고 12시간 불린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뺀다. 2. 냄비에 1리터의 물을 넣고 옥수수알, 소금, 유슈가를 넣어 40분간 끓여준다. 3. 센 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다시 40분 정도 끓여준다. 4. 물이 졸아들고 바닥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물 800ml를 넣고 바닥을 저어준다. 5. 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옥수수 알이 잘 익었는지 확인해보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더 익혀준다. 6. 설탕을 넣고 섞는다. 7. 삼색콩을 넣고 섞어 10분간 뜸들이기를 한다. 8. 완성된 옥수수 범벅을 그릇에 담아낸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댁 12. 늘 공부하는 정선댁으로 살고 있어요. 북평면 신수민 씨. 글 사진 권혜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 다문화 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본다. 겨울이 되자 정선군 가족센터 1층에 자리한 아이랑 키즈 카페에는 연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결혼 이주여성 신수민 34씨를 만났다. 그는 네팔에서 결혼을 통해 정선으로 이주했다.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관광도시 포카라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요리사로 일하던 어머니 밑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자랐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7남매를 키우고 가르치시느라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수민 씨는 다음 달 초 병환으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네팔로 향할 예정이다. 네팔에서는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6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해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은행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19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 신승국 53씨를 만나게 된다. 그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는 다 친절하고 잘생긴 줄 알았죠. 그 시절 그는 정선으로의 결혼 이주를 설렘으로 받아들였다.
네팔을 방문한 남편을 만난 뒤 이듬해 1월 20세가 된 그는 남편이 있는 정선으로 하늘길을 타고 2주를 감행했다. 그가 정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눈이 가득 쌓인 마을 풍경은 낯설고도 신기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지만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힘이 됐다. 시어머니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하나씩 배우며 그는 조금씩 정선에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생활은 달라졌다. 돌봄을 받던 입장에서 돌봄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10여 년을 함께한 시어머니는 2022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2020년부터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된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영월 세경대학교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5년간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랑 키즈 카페로 직장을 옮겼다. 현재 그는 근무와 함께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현아 14와 아들 태연 10일이 있다. 저도 네팔에 계신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저희 희망이에요. 정선 아이들의 웃음이 이어지는 공간에서 신수민 씨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선댁으로 살아온 그의 하루들은 그렇게 조금씩 분명하게 희망의 시간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설명. 세경대학교 제29회 학위 수여식. 일과 공부를 함께 해온 노력의 결과이다. 사진 설명. 수민 씨가 늘 이야기하는 인생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순간이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19. 추워진 겨울, 이불 속 스트레칭 어떠세요?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대표. 추워진 날씨로 움직이기 싫은 요즘, 이불 속 스트레칭으로 일상에 활력을 주세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동작들을 순서대로 천천히 연결시켜 따라해보세요. 혈액순환. 1.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눕는다. 2. 양손과 양발을 하늘을 향해 뻗어낸다. 3. 양쪽 손목과 발목을 이에서 3회 가볍게 회전시켜준다. 4. 손목과 발목에 힘을 빼고 30초간 털어낸다. 주의! 평소 손목이 시리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진행할 시 오히려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무리가 된다 싶을 때는 발목만 털어내는 것을 추천한다. 효과.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때문에 뭉친 피로를 풀고 수족냉증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해 집중력 또한 향상시킨다. 목 스트레칭. 1. 베개를 빼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눕는다. 2. 어깨가 뜨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어깨와 턱이 마주할 수 있도록 하고 5초간 유지하며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유지한다. 3. 양손은 깍지를 끼고 뒤로 받쳐낸다. 4. 팔꿈치를 모으며 시선을 발끝을 향하도록 고개를 당겨내 10초간 유지한다. 주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목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꼭 자세를 바르게 맞춰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효과. 목 근처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기능을 회복 및 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척추 건강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기지개 펴기. 1. 베개를 빼고 바르게 누워 천장을 본다. 2. 양발은 어깨 넓이로 열어내고 양손은 머리 위 바닥을 향해 가볍게 뻗어내 5초간 유지한다. 3. 양손을 바깥쪽으로 가볍게 내리며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5초간 유지한다. 효과. 가장 간단한 스트레칭이지만 효과는 굉장하다. 굳어있던 몸을 깨워주는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체온을 상승시킨다. 긴장된 몸속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강화시켜 체형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자세를 바르게 유지시켜 소화 기능 향상에 효과도 있다. 전신 비틀기. 1. 천장을 향해 바르게 눕는다.
2. 양손은 깍지를 끼워 머리 위 바닥에 팔꿈치를 굽힌 채 내려둔다. 3. 한쪽 다리를 살짝 굽혀 하늘을 향해 뻗어낸다. 4. 하늘을 향했던 다리를 반대쪽을 바닥을 향해 밀어내고 동시에 깍지를 낀 손은 그 반대쪽을 향해 밀어내며 시선은 팔을 따라간다. 이때 양쪽 어깨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하고 15초간 유지하며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 평소 척추에 문제가 있었다면 척추 근처에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무리하게 몸을 비틀면 갈비뼈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꼭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호흡하며 진행한다. 또한 회전근개와 어깨에 불편함이 있다면 양손은 양쪽 바닥에 편히 내려놓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효과.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전신 이완 효과를 준다. 특히 골반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정보마당. 실시간 도로 위험 기상 정보로 겨울철 도로 사고 예방. 강원지방 기상청 춘천기상대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서비스. 도로 기상 관측망과 기상 레이더 등 실황 기반 관측 자료를 융합하여 관심, 주의, 위험 3단계 고속도로 도로 살얼음 발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로 살얼음 정보 제공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 내비, 아틀란. 도로 위험 기상 정보 및 운행에 필요한 종합 정보는 https://rwis.km8.go.kr 을 통해 확인 가능. 보이지 않는 위협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안전 안내 문자 도로 살얼음. 기상청, 습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겨울철 차량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살얼음 주의 구간. 터널 입출구, 교량 및 고가도로, 그늘진 산모퉁이, 비탈면 구간. 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예방 수칙. 운행 전 기상, 도로 정보 확인. 급제동, 핸들 급 조작 금지. 절대 감속. 빙판길에선 시속 40km 초과 시 제어 불능 상태. 안전거리 유지 및 방어 운전. 정선의 1월 농업 정보. 식량 작물, 상순,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10회당 5kg, 포트 재배 10회당 3kg. 우량 품종 자율 교환. 밭작물 영농 설계 및 우량 종자 자율 교환. 봄감자, 옥수수 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중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참석. 영농자재 소요량 파악 및 구입 계획 수립.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밭작물 영농 설계 및 우량 종자 자율 교환. 옥수수 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하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참석.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땅심 높이기, 객토, 볏짚 깔기, 퇴비 사용. 축분발 효퇴비 사용 10회, 개분 1톤, 돈분 2톤, 우분 3톤. 조기 재배용 옥수수 종자 및 자재 준비. 마이너스 10회당 찰옥수수 1kg, 사료용 옥수수 2kg. 원예 및 특작. 상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과실 저장고 관리 및 선별 포장 출하. 약용작물 월동 관리.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중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약용작물 월동 관리. 과실 저장고 관리 및 선별 포장 출하. 온도 0에서 섭씨 3도, 습도 80에서 90% 관리.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하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약용작물 월동 관리. 일찍 가꾸기 육묘 온상 설치 및 종자 준비. 마늘 월동 관리, 배수구 정비, 스페 예방.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축산. 상순. 조사료 충분히 먹이기. 임신돼지의 비타민, 광물질 첨가 사료 먹이기. 가축의 호흡기병 예방. 가축질병 관찰 및 일광욕시키기. 돼지 콜레라 및 딱 뉴캐슬 자율 방역. 중순. 축사의 보온 및 환기, 10에서 섭씨 20도. 임신 가축 운동 및 비타민, 광물질 첨가 사료 먹이기. 구제역 예방 소독,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예찰. 하순. 한우 피부 손질. 축사의 보온과 환기시키기.
축사 톱밥 갈아주기 5에서 10cm. 새끼 돼지 설사병 예방. 돼지 콜레라 및 딱 뉴캐슬 자율 방역.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일부터 적용. 지원 대상 45세 이하 결혼가구. 혼인 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 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혼인신고 후 200만 원. 2차 지급,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 원. 3차 지급,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 원. 지급 방법, 모바일 지역화폐, 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내국인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민자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차 및 3차 지급 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 일부.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서약서 일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일부.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일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일부. 문의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319 또는 2342. 통합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휘슬. 정선군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 휘슬 앱을 설치 후 가입 또는 홈페이지 전문 콜센터 1599-6270로 연락 주셔서 가입하시면 즉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한 번만 가입해도 오케이. 타 지역 서비스도 자동으로 추가. 2.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오케이. 교통위반 내역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확인 가능. 3. 가족 모두 이용 오케이.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이용자 최대 2명 등록 가능. 4. 법인 차량, 공동명의 차량 등록 오케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 애플에서 휘슬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 2. 휘슬 고객센터 1599-6270을 통해 서비스 가입. 자세한 서비스 문의는 전문 콜센터 1599-6270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원 내용 월 60만 원 곱하기 6개월 더하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18세 이하, 고령자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1유형 15에서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15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다만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병역 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지원 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4.go.kr 에서 확인 가능. 국취 마음 챙기기. 국취 상담사님들이 전하는 희망 긍정의 메시지 함께 공유해요. 인생에는 확실한 것이란 없고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 2026 정선 군립도서관 성인 겨울 프로그램. 프랑스 자수 책갈피 티코스터 만들기. 신청 2025년 12월 23일부터 마감시. 장소 정선 군립도서관 1층 동아리실. 1차 시 1월 17일 토요일 10시 책갈피 만들기. 2차 시 1월 24일 토요일 10시 티코스터 만들기. 3차 시 1월 31일 토요일 10시 티코스터 만들기. 3회 운영으로 연속 참여 가능하신 분만 신청 바랍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세액 신고 납부 신청 방법. 연납 신청 기간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 연납 공제율. 연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곱하기 5%. 신청 방법. 정선군청 세무과 전화 033-560-2127 또는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1월 16일부터 위텍스 접속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한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납부 불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전국 은행 창구, 농협 가상 계좌로 입금. 인터넷 납부, 인터넷, 모바일 앱 납부 위텍스, 지로. 기타 안내사항.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 연납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달 계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1월은 등록면허세 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1월 1일 기준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보유 중인 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2026년 1월 16일에서 2월 2일. 납부기한 경과 시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세율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문의사항. 정선 군청 세무과 033-560-2127 읍,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공영버스 시간 변경 안내. 정선군 와와버스입니다. KTX 진부역 운행시간 변경에 따라 와와버스 운행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부터 KTX 운행시간 변경 및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간 변경. 변경 전 시간표. 변경 전 기준. 정선 출발 시간과 진부역 출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정선 7시 20분 출발, 진부역 9시 출발. 정선 9시 20분 출발, 진부역 11시 출발. 정선 11시 20분 출발, 진부역 13시 출발. 정선 13시 10분 출발, 진부역 14시 30분 출발. 정선 15시 20분 출발, 진부역 17시 출발. 정선 17시 30분 출발, 진부역 19시 10분 출발. 변경 후 시간표. 변경 후 기준. 일부 열차의 출발 시간이 조정되었다. 정선 7시 10분 출발, 기존보다 10분 빠름, 진부역 8시 50분 출발. 정선 9시 20분 출발, 진부역 11시 출발. 정선 11시 20분 출발, 진부역 13시 출발. 정선 13시 10분 출발, 진부역 14시 30분 출발. 정선 15시 30분 출발, 기존보다 10분 늦음, 진부역 17시 출발. 정선 17시 50분 출발, 기존보다 20분 늦음, 진부역 19시 10분 출발. 2026년 농정시책 사업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2026년 1월 30일 금요일까지. 읍, 면, 별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읍, 면, 별 신청기간 사전 확인 필요.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주요 신청사업. 농업정책과 농자재 반갑, 농업인수당,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 유통축산과 농산물 소포장재,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등 26개 사업. 문의사항.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2026년 농정시책 책자, 각 사업별 오른쪽 상단 담당자 연락처 참고. 2026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접종명,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 대상, 50세 이상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 대상 50세 이상 일반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자부담 2만 원. 접종명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대상 50세 이상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지원 범위 10만 원 지원. 이외 금액 자부담. 접종명 파상풍. 지원 대상 65세 이상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100일에. 지원 대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횟수 임신 또는 출산 3개월 이내.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풍진. 지원 대상 19세 이상 여성 중 항체 미보유자.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폐렴. 지원 대상 65세 이상 성인.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50세 이상 지원 대상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지원 대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백신별 접종 가능 기관. 접종명 대상포진 생백신.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한내과 정선군립병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대상포진 사백신. 보건기관 X.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 나은 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파상풍.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 나은 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파상풍 100일에 포함.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 나은 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폐렴.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 나은 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100일에 풍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 가능. 방문 전 접종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응급이송처치료지원사업. 내용 정선군 민 구급차 의료기관 및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이용료 지원.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20만 원 상한. 그 외 50% 지원 15만 원 상한. 지원 조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개인별 연 2회 하남. 정선군 지역응급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군 보건소 진료팀 560-4868. 호흡기 질환 어떻게 예방할 건강? 기침할 땐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 씻기. 질병관리청. 기침 예절 실천 4가지 수칙.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올바른 기침 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 해주세요. 심근경색 뇌졸중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119 도움 요청이 우선입니다. 질병관리청. 심근경색 초기 증상. 갑작스런 가슴 통증 압박감. 갑작스런 호흡곤란. 갑작스런 턱, 목 등 통증. 갑작스런 팔 어깨 통증. 뇌졸중 초기 증상. 갑작스런 한쪽 얼굴 팔다리 마비. 갑작스런 시각장애. 갑작스런 언어장애. 갑작스런 심한 두통. 갑작스런 어지럼증. 보건소 외래 산부인과 진료 관련 2026년도 보건소 산부인과 진료 안내. 관내 임산부 및 여성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립병원과 협력을 체결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합니다. 진료 내용
산부인과 환자 진료 및 초음파 검사, 부인과 질환 진단 및 상담. 진료 장소, 정선군보건소. 진료 일정,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진료 일정. 진료 일자 진료 시간은 10시에서 16시로 동일. 1월 14일, 2월 11일, 3월 11일,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1일, 12월 9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Q&A. 출처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질문. 저의 아버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사망하였고 1순위 단독 상속인인 저는 상속 채무가 과중하므로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할머니가 2순위자로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진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 피대습인 아버지, 이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할머니, 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 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게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4다. 39,824 판결 참조. 귀하가 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속 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에 대한 상속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할머니가 사망하여 게시된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대습상속인인 귀하에게 대출금 채무를 청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2025년 11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원. 정선제일교회 20만원.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원. 홍샘 수학 8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원.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10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제일환경 전재현 3만원. 정선군 복지과 신성근 5만원. 유창호 A시스템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기독교대 한감리회 선광교회 10만원. 정선군 전략산업과 유선명 5만원.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김은주 30만원. 정선군 건설과 남계원 5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고용길 3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원. 정선군 산림과 이양아 5만원. 정선군 산림과 조대현 3만원. 이봉우 신협 5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기상대표 신다정 10만원. 정선감리교회 이석재 목사 10만원.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600만원. 주식회사 청솔엔지니어링 400만원. 정선군청 김영태, 최미희 100만원. 김미숙 나전주유소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창주 전준영 10만원. 정선군 민원과 김세아 10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정선신협 이초선 3만원.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현 5만 원. 심흥종 200만 원.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원.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원. 아리아 베이커리 카페 50만 원. 주 디자인 여름 대표 이경민 200만 원. 사북 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선군협의회 300만 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원. 정선 중사 17 고사 19 큰구로회 3만 원. 성균관 유도회 정선군지부 회장 고상호 5만 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100만 원. 마막구산 양산 삼이야기 5만 원. 황금 미용실 최순학 10만 원. 푸른 나무 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 원. 김정희 20만 원. 정선 농업 인정육식당 300만 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원. 정선제일교회 20만 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원. 정선양교 이진순 5만 원.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우 5만 원. 홍샘 수학 8만 원.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기획관. 순서대로 정선군 홈페이지 열린군정 참여소통 문자알림 서비스. 농어촌 기본소득 와와페이로 지급합니다. 정선경제와 나를 위한 슬기로운 소비생활. 정선아리랑 상품권 와와페이. 카드형 정선아리랑 상품권 와와페이는 충전식 체크카드, 농협카드, 신협카드, 우체국 카드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 휴대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휴대폰,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취약 설치, 회원가입, 앱에서 카드 신청, 카드 발급 7일 이내, 오프라인 농협창고,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취약 설치, 회원가입, 농협 방문 카드 신청, 카드 발급 즉시, 스텝 1, 앱 설치 및 회원가입. 1.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실행. 2. 지역상품권 취약 검색 및 다운로드. 3. 회원가입. 4. 패스코드 등록 6자리. 5. 인증수단 추가 등록 지문 패턴. 스텝 2. 온라인 카드 신청. 1. 카드 신청 선택. 2. 카드사 선택. 3. 카드 신청 정보 입력 완료. 스텝 3. 충전 계좌 등록. 1. 연결 계좌 은행 선택. 2. 계좌 일원 입금 자명 입력. 3. ARS 인증 완료. 스텝 4. 구매하기. 5만 원 미만 구매 시 가상 계좌가 발급되며 가상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6년 1월 347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